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데요. 네,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표님은 뵐 때마다 이렇게 활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노력 중입니다. 그러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비결이 뭔가요, 대표님? 그렇게 봐주시니 일단 감사하고요. 네. 가능한 한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여러 만나면서 풀이 주고 있고 힘이 없으신 그런 분들보다 이렇게 대표님처럼 활력 있고 네, 생동감 네. 있게 항상 웃으시는 이런 모습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집융자 이야기 하면서 많은 분들 궁금한 점도 많으셨고 저희가 이 과정이 사실 하나하나 단계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거의 뭐 서론을 짚었나요? 그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크레딧 문제하고 지난번에 이제 다루어 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집을 사는 첫걸음 더 클로징까지 네. 도대체 어떤 일들을 진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집을 내가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클로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 보통 이사하시는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봄이나 여름쯤에 학기 끝나고 이제 이사를 많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네. 봄이나 여름쯤에 이사철인데 그렇다면 지금쯤부터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사하는 다른 특별한 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 분들 정서상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안 하고 네. 봄 가을이 많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아파트면인데 집 사기 전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리스가 언제 끝나느냐.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얼리 리스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고 이런 여러 디테일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애들 방학 중간에 방학 때 옮기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 정서에는 이제 꽃피는 춘삼월 봄에 이제 보통 4, 5월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지금이 또 이제 텍스 시즌이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살려면 세금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네. 요것도 이제 CPA 분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CPA 분들이 인컴이 이 정도면 되면 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분의 그 debt 그러니까는 빚 크레딧 카드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나 뭐 한 막연히 나 작년에 우리 가족 부부 합해서 6만 불 버는 걸로 하면 될까? 7만 불 버는 걸로 이렇게 뭐 보험금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죠. W2를 그렇죠. 받으니까.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플렉시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 CPA가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네. 막상 하려니까 안 맞아요. 왜냐면 그분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네. 카드 빚이 한 달에 나가는 게 1,000불, 자동차가 4대 막 이래버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짚어보고 세금복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세금 보고한 금액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본인의 빚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영향이 그렇죠. 미쳐진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한 달에 부부가 한 달에 10,000불을 벌어요. 네. 그러면은 12만 불이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외형상으로 보면 많은데 한 달에 페이먼이 자동차가 4대예요. 거기에 고급차도 있고 네. 뭐 애들 것까지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되니까 애들이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전에 학자금 융자 큰애 학자금 융자 받아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크레딧부터 주르륵 뜨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나가는 돈이 내가 10,000불을 버는데 페이먼이 한 6,000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 사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융자는 거절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맥시멈 43%예요. 10,000불이면 4,300불 이상 페이먼이 나오면 안 돼요. 43% 네, 맥시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DTI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debt to income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간과하고 그냥 무조건 나 많이 벌었으니까 되겠지 했었을 경우에 융자 쪽에서
너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들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미리 돈을 좀 내놔서 나가는 돈이 없게. 자동차 같은 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4대 중에 페이오프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DTI를 막 집에 융자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집을 사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그 조건에 좀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뭐 융자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아. 은행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융자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이자율이 나올 텐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나가는 돈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버는 걸 보니까 돈을 낼 것 같다는 뭐 여러 가지 심사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통과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은행에서 위험 부담만큼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자 하는 게 제가 오늘 이 방송의 목적이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DTI, Debt to Income 중요하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커버를 했던 거 살짝 정리해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집을 구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집을 구입하려고 현재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맨 처음 준비해야 되는 부분 3가지 지난 시간에 강조하면서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3가지가 있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본인 크레딧 체크. 네. 내 크레딧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보통 많은 분들이 관심 없이 지내다가 네. 크레딧 카드 프리어프루브 왔다고 하면 프리어프루브는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고 프리어프루브 투 어플라이예요. 네. 그러니까 업투 5만에서 5만 불 준다는 게 아니고 5만 불 신청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러해서 크레딧 체크를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크레딧은 볼 수 있어요. 익스피리언, 에코백스, 트랜스유니언에 신청만 하면은 나와요. 그리고 네. 요새는 1불만 내면은 소프트풀라 해가지고 크레딧 회사에서 점수까지 다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불란 얘기는 뭐냐면은 14일 걔네 프로모션 하는 동안 14일 동안 $1 차지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다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 크레딧 점수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네. 은행 자체에서 손님들한테 제공하죠. 한 3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거 보통 익스페리언이나 에코백스나 한 군데 걸 선정해서 네. 뭐 웰스파고 은행의 구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여주기도 하고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여주는 데가 있고 네. 그래서 본인 크레딧 체크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서류에 들어가니까 세금 보고 2년치는 이건 맨데토리예요. 무조건 필수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최근 2년간의 제 소득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뭐 직장을 또 여러 번 옮겨 다녔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대한 리스트가 다 필요해요. 네. 이건 다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는 FHL론 같은 경우는 뭐 3%, 3.5%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뭐 보통 20% 미만 다운페이를 했을 경우 PMI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라이빗 몰게지 인슈런스 그러니까 그 몰게이지 돈을 내는 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나가니까 20% 이상 다운하는 걸 선호하고 본인한테 절약이 된다. 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그 3가지 돈 결국은 크레딧 그다음에 세금 보고 요 3가지가 기본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 3가지는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당연히 크레딧 체크를 하고 세금 보고 2년치 이건 소득 증명을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은행에 이제 넣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2달 전에 넣어둬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통 예전 일반적으로 2달 전에 내놓으면 그러면 뱅크 스테이먼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뱅크 스테이먼에 집 살려고 갑자기 목돈이 쑥 들어오면은 돈의 출처를 물어봐요. 이게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0불을 버는 사람인데 그 3,000불 36,000 아니에요 1년에. 네. 그래서 와이프 24,000에서 이렇게 6만을 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집 살 돈 4만 불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만 불을 버는 가족이 네. 낼 거 다 내고 났는데 그 4만 불난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만에 쑥 돈이 들어왔다. 사실 우리는 갯돈 탄 건데. 네. 근데 이 갯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미리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이렇게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뭐 각자 체킹 어카운트에 나눠서 들어가 있다가 5,000불 5,000불 했다가 모아서 2달 전에 2달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뱅크 스테이먼 3개월치를 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달 전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내 돈으로 인정을 해주죠 뱅크에서. 네. 근데 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겠죠. 잠깐 요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돈의 출처는 뭐야? 이러면 이제 귀찮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네. 이런 경우엔 2달 전.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기프트인 경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 돈인데 네. 내가 이거 목돈을 5만 불 들려니 늦었어. 2달이 안 됐는데 집은 빨리 사야 되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5만 불을 다른 사람, 패밀리 멤버 중 누구 해가지고 그분이 기프트하는 걸로. 이게 사실 편법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게 안 됐어요. 네. 굉장히 까다롭게 봤어요. 근데 요새 좀 그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뭐 이자를 올라오고 집들을 막 팔리고 하니까 조금 완화됐어요. 아, 그래서 기프트. 기프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베리파이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또 기프트 이거 써주면 나 혹시 나한테 뭐 세금 추적 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안 와요. 그냥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딜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네. 내가 이게 우리가 말 표현상은 이거죠. 아, 내 저 뭐 친동생인데 네. 동생이 열심히 살아서 집 산다 그래서 형이 돈 좀 도와주- 빌려주는 거야. 네. 아,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만들면 은행에서도 지금 그거 막 따질 그럴 여력도 없고 아, 그냥 뭐 뒤져봐야 사실 대부분 그거 맞는 얘기니까 그리고 네. 훔친 돈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목돈에 대한 추적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마약이라든가 머니 론더링 이게 지금 미국 법에서 테러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목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거든요. 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운 페이먼트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하면요. 보통 집을 이제 슬슬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제일 먼저 집을 알아보는 이제 정보 사이트가 우리 요새 앱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진로우라든가 realestate.com이라든가 realtor.com이나 진로 같은 것이 진로.com 이 두 군데를 제일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업데이트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리스트 보는 사이트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요. 아, 미 전국에 그 집들이 나오고 팔리고 한 걸 업데이트를 하려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 우리 스테이트, 우리 카운티, 우리 시티 여기를 커버하시는 특정 지역 잘 아시는 분들은 뭐이 리얼터들에 가지고 있는 그 NMLS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는 오늘 2시간 전에 뜬 거부터 해서 집이 뭐 에스크로 들어간 거라든가 다 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보는 그분들이 더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꼭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했는데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평판을 들어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뭐 저기 아는 뭐 교회 분 누구 소개로 내가 같은 교인이니까 해야 되고 네. 내가 아는 분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뭐 30년 뭐 경력 그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근데 30년을 했더라도 이분이 정말 집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 보면은요. 보통 이분들이 잘하는지 모르는지를 대부분 다 알아요. 느낌이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는 평판이라든가 집을 할 때 전에 최근에 집 사신 분 있으면은 에이전트 어떻습니까? 뭐 물어보는 거 전화 제대로 받습니까? 처음에 컨트롤할 땐 전화 받다가 뭐 집 나왔는데 뭐 집 보여주고 귀찮으니까 뭐 연락도 없고 이런 레이지한 경우도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손해는 오롯이 내 몫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서 부동산 에이전트 좋은 분을 선정하고 네.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꾸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PQ래로 바로 오라고 오퍼를 쓰려면은. 네. PQ가 뭐냐면 이제 그 pre-qualification letter라 그래가지고 네. 은행이라든가 저희 같이 이제 그 융자를 하는 곳에서 랜더들이 이분의 이제 세금 보고라든가 크레딧만 보고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아직 디테일한 건 안 봤지만 네. 오퍼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뭐 얼추 봤는데 크레딧상에 대시 다 나오니까 빚이 얼마고 얼마 버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하고 오케이 하는 그 레를 줍니다. 요새 셀러들은 그걸 무조건 원해요. 네. 오니 셀러 입장에서는 오퍼 받았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융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자기는 한 달 동안 붕 뜨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본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 PQ레를 미리 받아놓으면 그게 보통 한 달 정도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이 집 보고 저 집 보고 할 때 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미리 받아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퍼를 쓰게 되겠죠. 집을 찾았다. 네.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네, 싸네.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이 집은 옆에 나와 있는 밸류보다 싸게 나왔다, 비싸게 나왔다, 뭐 룸이 있겠다. 그 셀러의 성향을 보고 네. 이 사람은 조금 얘기하면 깎아줄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유능한 에이전트들이 $1,000불이라도 깎으면 내 돈 깎아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퍼를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오퍼를 작성하면서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것이 또 에이전트의 능력, 그런 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운 페이먼트까지 3가지가 준비됐을 때 다음 단계를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연히 나에게 잘 맞고 또 평판이 좋은 에이전트를 선정을 하고 집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PQ 레터라고 하는 Pre-Qualification Letter를 받아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찾고 나서는 오퍼 레터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 마음에 맞는 집을 찾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님. 그럼요. 네, 오퍼를 쓰기까지.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은 집이 마음에 드는데 네. 셀러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 에이전트 얘기 들어보니까 시세보다 10,000불 비싸게 나왔다. 5,000불만 깎아달라. 네. 이 집이 좋으니까 5,000불은 감수할게 하고 뭐 20만 불인데 21만 불의 집을 내려서 20만 5천에 어퍼를 넣는데 네. 요새는 집들이 이제 셀러스 마켓이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특히 가격대 그런 데는 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팔고 싶죠. 그 사람들은 더 받고 싶고. 근데 네.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집, 이게 제 경험상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닌데 내 집이 될 거는 내 집이 되고요. 안 될 네.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막 해서 뭐 융자에서 문제가 생기든 뭐 하여간 잔잔한 문제든 머리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전트하고 긴밀한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 융자 쪽에서 하는 것보다 에이전트하고 친해야 돼요. 음. 그래서 자꾸 에이전트를 조금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귀찮지만 네. 그분들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걸 알아봐죠. 에이전트가 내 거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손님이 4-5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즌에 더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자꾸 운호나이 젖준다고 우리 집 이거 저기 나온 거 어떻게 했어? 이거는 뭐 어떻게 돼? 오퍼된 거 어떻게 돼? 계속 하면 사실은 오퍼를 쓰고 나면은 에이전트도 할 게 없어요. 저쪽에서 억셉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 할 일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론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론 애플리케이션 쓰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아까 어퍼를 쓰고 나면은 어퍼 쓰는 순간에 day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퍼를 쓰기 전에 론을 할 곳을 미리 선정을 해서 네. 애플리케이션 다 작성해 놓고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먼트하고 세금 보고하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야. 어퍼를 쓰고 어퍼 받자마자 어퍼 쓰는 체크도 비즈니스 체크를 툭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다운 페이스 할 돈 들어있는 체크에서 돈이 나가고 나중에 클로징 할 때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 언더라이팅 그 랜더 쪽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그쪽에서 체크 쓴 거부터 그걸 다 점검을 해요. 이게 이 집융자는 자동차 융자나 개인 융자나 뭐 이런 융자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하나에 대한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저희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네. 또 채팅창에 질문을 한 분도 계신데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또 이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답변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김채은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초대석에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 맞이해서 이사 가야 되겠다. 혹은 집을 옮겨야 되겠다. 혹은 처음으로 집을 사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께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44님이 그러셨어요. 내용 참 유익하네요. 저는 집 사본 적이 없어서 막막했는데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퍼스트 홈 바이어들에게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좀 두렵죠. 두려워. 큰 돈이 움직이는 건데 네. 혹시 내가 잘못하면은
손해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음. 집이 돈 단위가 예를 들어 뭐 1,000불짜리 차만 사도 우리가 여러 개를 보고 고민하는데 그렇죠. 네. 집은 사실 내가 가진 전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투자가 되는 건데 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집 샀다고 내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좀 두려운가 사실 두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네. 저도 집을 처음 살 땐 그랬어요. 네.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새 뭐 가짜 뉴스 뭐 거짓 정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주위 분들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마치 교과서이냐 진실이냐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네.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컨빈스 시키는 게. 그러니까 네. 정확한 정보는 전문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하는 분들 라이센스 있어야 되고 융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다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그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짚으시기만 하면은 네.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부동산 에이전트나 또 론 오피서를 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도 좀 알아야 되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 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일하기 수월한 거는 차라리 모르는 분이 편하고 왜냐하면은 모르는데 믿기만 해주시면은 일하기 쉽게 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제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제 입장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잘하는 거야. 이건 뭐 난 누가 말하는데 론 하다 사인 하나 잘못하면 큰일 본다는데 막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사인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 융자하는 분들은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이거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어떤 내용의 사인이고 지금 이 서류는 무엇입니다 하고 설명을 꼭 들으시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클로징 가서 사인을 할 때 뭐 이거 나 모르는 거 떴어 사인 안 해. 근데 내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요. 이따가 잠깐 얘기할 시간 되면 하겠는데 쿨링 오프 3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인하는데 3일 안에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네, 법이 그래요. 네. 근데 3일 안에 취소를 한다? 그 말은 그런데 그러면 나 이거 이삿짐센터에 이사 신청한 거 하고 나 이거 전기 신청해 놓고 이거를 다 캔슬하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죠. 보통. 그래서 잘 모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안 생기려면은 평소에 융자하는 분하고 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융자 프로그램의 이자는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8485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딸 차를 코사인 해줬으면 1, 2년 정도 딸이 페이를 잘한 기록을 증명하면 제 빚에서 빼줄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설명이 될 텐데 보통 자녀분들 코사인 해주잖아요. 네. 자녀분들 코사인에 대학을 가든 뭐 하든 큰 차든 작은 차든 이제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하고 딸 이름을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름을 같이 넣게 되죠. 왜냐하면 크레딧도 쌓아줘야 되니까 그런 의도로 하는데 가능하시면은 돈은 딸 체킹 구자에서 돈이 나가야 돼. 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거를 나중에 집을 살 때 그 서류에 증명이 돼요. 이건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는 내 아까 올라왔는데 이게 코사인이야. 그리고 코사인인데 돈은 딸이 내고 있어. 딸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 딸 구자에서 나가는 것만 보여주면은 내 DTI에서 빼주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딸 구자에서 돈을 쭉 보내는 게 1년 이상 계속 내고 있어야 이건 딸 차라고 증명해줘. 아까 이게 돈 2달 이상 있어야 내 돈이라고 인정하듯이 네. 페이먼을 딸이 1년 이상 해야 딸이 돈을 내고 있다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럼 집을 지금 사고 싶다. 사시면은 집이 이제 두 채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는 홈스테드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이니까 세금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집인 경우에는 investment property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집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내가 그다음 결국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가고 첫 번째 집은 팔 예정이어서 팔게 되면 자연스럽게 홈스테이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카운티에다가. 아, 네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그 다운페이 브라켓이 달라지죠. 첫 번째 홈스테이 살 때는 FH 론이라든가 뭐 VA 론이라든가 그냥 일반 컨벤셔널이든 융자 뭐 20% 다운은 못해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옵션이 많은데. 많죠. 예. 네. 두 번째 집은 누가 봐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내가 두 집에서 반씩 사는 거 그런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되니까 다운페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운페이하고 이 사람이 페이먼 능력, 집이 두 채를 페이먼을 할 능력이 될 정도의 인컴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네. 8485님 설명 잘 들으셨죠? 클리어하게 딱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을 옮기고 싶은데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퍼레터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집을 구입하는 단계에 오퍼레터 작성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퍼가 억셉트가 됐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집융자, 몰기지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를 쓸 때 이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유니버스 폼이라는 게 집융자를 하는 폼이 있어요. 그게 네. 다 준비를 해서 모든 서류가 세금 보고 뭐 기타 등등 뱅크 스테이먼 뭐 이런 거 다 준비가 돼서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그 서미션 그 날짜가 데이 원이에요. 데이 원. 그러니까 네. 오늘 처음 해서 뭐 뱅크 스테이먼 한 번 갖다 주고 세금 보고 한 일주일 뒤에 갖다 주고 은행은 서류가 다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에스크로가 열리겠죠. 네. 타이틀 컴퍼니가. 그러면은 집 타이틀 컴퍼니 오퍼가 억셉트가 되는 순간에 셀러가 지정을 합니다. 어디 그 타이틀 컴퍼니 그 혹은 에스크로라고 하는 이게 무엇을 하냐면 여기는 중재소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거죠. 야 내가 너 돈 줬는데 집키 안 주면 어떻게? 등기 안 옮기면 어떻게? 네. 나 등기 옮겨주면 돈 줄게. 그러니까 서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운데서 돈 들어오고 키 주고 이걸 서로 교환을 해줘요. 명의 한국에 말하면 등기부 넘겨주고 하는 네.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타이틀 컴퍼니예요. 아, 맞아요. 이 네. 대표님 저도 이 타이틀 컴퍼니 에스크로 개념이 네. 한국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이 에스크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그래서 있나요? 그런 네. 사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왜 전세금 줬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서 그러니까.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으로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뭐 전세라는 제도도 없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셀러도 좋고 바이어도 좋고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이거 만약에 사기 쳤을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펠론이에요. 중범죄고 이거 네. 연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데이 원이 됐을 때 그 데이 원일 때 서류를 딱 집어넣고 이때부터 언더라이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언더라이딩 되면은 대부분이 자영업이냐 이제 뭐 봉급자냐에 따라서 이제 언더라이딩 기준이 좀 다른데 봉급자인 경우에는 W2를 받아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에 베리파이 전화하고 뭐 하고 그 베리피케이션 폼이 다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텍스 리턴하고 45, 60 그러니까 이 세금 보고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도 하고 네. 그다음에 돈 뭐 쭈르륵 보고 나가는 돈하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야 그거 뭐 심사는 일주일이면 되겠네 그러거든요. 근데 안 되죠. 그 은행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것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3일만 해도 하는데 은행이라는 곳이 나는 거기 있는 손님 10,000명 중에 1명일 텐데 일하는 애들은 뭐 수십 명일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3주 이상 걸립니다. 언더라이딩이. 네. 그 사이에 언더라이딩 하면서 이제 대충 이제 그 오피서들이 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어프로브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어프로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백그라운드 체크 텍스가 밀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뭐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냥 어프로브가 났을 경우에 그때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어프레이저를 보내요. 어프레이저. 집의 밸류. 네. 집의 어프레이저 밸류는 보통 분들이 그럼 셀러가 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바이어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은행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전에 그 사기 사건들이 어프레이저들이 집
밸류가 30만 불밖에 안 되는데 40만 불에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어서 그게 사기 사건. 이게 융자 쪽에 보면은 사기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아는 어플레이저 쓰면은 야 좀 해줘 그러면은 쑥 해줬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 여러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네. 지정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공인되어 있는 여기 이제 협회가 있어요. 네. 어플레이저 협회에서 그거 하는데 집 가격이나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350불부터 뭐 500불, 600불까지 어플레이저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플레이저이 나오면서 집 30만 불에 내가 20% 다운 6만 불에서 24만 불 융자 정상적인 FM 론을 했을 경우 네. 그러면은 이 집이 밸류가 30만 불 파는데 31만 불, 30만 불, 뭐 29만 8천 불, 29만 2천 불 이러면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레이저를 나왔는데 25만 나왔다. 이러면 대박. 이거는 그냥 문제가 되니까 못하죠. 그럼 다음 패를 많이 해야 되든가. 융자 해주는 거는 융자 금액보다 집 밸류가 낮으면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5만 불은 뭐 바이어가 내가 5만 불을 메워 넣겠다 하면 뭐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지만 다음 그렇지, 패를 뭐, 그렇지 않으면 융자가 안 나오면 네. 또 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중에 자기가 팔 때도 생각해야 돼요. 이 집이 25만을 내가 30만에 사는데 나중에 팔 때 어플레이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집에 아무리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셀러와 좀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근데 당연히 셀러도 잘 모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집 내기잖아요. 우리 집 얼마인가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랑 상의해서 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은 옆에 주위에 그 주위의 집들이 최근 3개월 동안에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어플레이저를. 그러니까 그거 다 해서 아까까지 극단적인 예였고 이제 몇만 차이인데 뭐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다운페이를 작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 FHA 론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집이 밸류가 그렇게 안 나왔을 때 그거는 이 다운페이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20% 다운했을 때는 쿠션이 20%니까 뭐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해보고 더하라 그러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러면 뭐 문제가 될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고 사고를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데이 원 시작돼서 서류 심사 언더라이팅을 하는데 보통 3주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후에는 이제 감정 서류 심사가 이제 완료되고 어프레이저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어프레이저까지 해서 문제가 없었다. 네, 그 하우스 가격과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네, 이제 이자가 락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자 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자는 보통 월요일 날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랜더로부터 받아요. 이번 주에 이자, 지난 주에 이자 해서 이렇게 쭈르륵 이자가 집융자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합니다. 보통 자동차나 크레딧 카드는 뭐 9.99, 뭐 10.99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네. 집융자는 3.125, 4.125 해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네. 그 끝에 한두 자리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소수점 두 자리부터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 동향이나 해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통보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어플부가 났잖아요. 네. 오늘 꼭 락을 안 하셔도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고 뭐 1, 2% 떨어질 수 0.112%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경험적으로 지금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지난주보다 올라가고 있네요. 빨리 락합시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락을 하루라도 하는 게 뭐 단돈 그렇죠. 5불이라도 한 달에 네. 그 곱하기 360이에요. 30년 융자면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자 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바로 합시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자 락하는 거를 손님들한테 어플부 났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 안으로 이자 락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손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무슨 그러면 뜻이냐고. 락을 이자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네. 1불이라도 싼 이자 택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락이 되면서 뭘 내줘야 되냐면은 이제 인슈런스, 집 보험, 집 보험. 얼마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융자에 보면은요, 이제 PI 그러니까
프린시플하고 인터레스트만 내는 이자가 있고 텍스하고 인슈런스는 내가 낼게. 네. 어소시에이션 피 내가 낼게. 이러는 분이 있고 PI, TI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텍스하고 인슈런스. P 프린시플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텍스 인슈런스 어소시에이션 이거를 다 임파운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융자에 다 같이 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은 네. 나는 그냥 한 달에 목돈 1년에 목돈 안 내고 나눠서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거 때문에 인슈런스가 정확하게 나와야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인슈런스를 들여놓고 그 뭐 집 랜드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살 때 보험 없으면 차 안 내주잖아요. 네,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 불나면은 나 재산 은행 재산 날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그 인슈런스 기본이에요. 네, 다음은 집 보험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아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님. 저희가 계속 준비해 오신 내용을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저희 청취자분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 이분이 한 분이 3939님 작년에 집융자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승인이 안 돼서 실망이 크셨대요. 융자 신청 자주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셨어요. 마지막에 턴다운이 됐을 경우에는요, 분명히 그 사유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한 달 안에 그 이유에 설명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보통 마지막에 턴다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명한 이유가 뭔지 그 편지 내용이라든가 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분은. 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내용에 대한 보강을 했는데 집을 산다고 융자를 여러 번 신청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융자가 안 됐을 때 여러 번 융자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 결격 사유가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돼요. 이 은행이 안 됐는데 저 은행 해주지 않아요. 네네. 특히 집융자는 그래요. 뭐 다른 개인 융자는 이쪽에서 안 보는 거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뭐 크레딧 리포트도 익스페리만 보는 은행이 있고 에코박스만 보는 은행이 있으니까 네. 여기 개인 융자 같은 게 한 군데 여기 안 되는데 여긴 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일인데 집융자는 그렇지 않아요. 세 군데 다 보죠. 백그라운드 체크하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된 결격 사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 또 융자가 하면 또 위축될 수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들. 그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그렇죠. 신청하면 상관이 없다. 예,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시면은 마지막 융자한 곳에 문의를 해야 예, 문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융자 해준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리얼터도 중요하지만 융자 회사도 잘 골라야 되겠다고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율이 좀 더 싸다고 융자 회사를 막판에 바꿨다가 이 융자가 안 나와서 고생한 친구가 있었다고. 네, 이거는 융자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이제 싸다고 하는데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네. 저 집은 뭐 몇 프로인데 이 집은 몇 프로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니까 같은 사람에 대한 그 이율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프레디 맥하고 페니 메이라는 그 큰 이 두 양대 회사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홀세일 뱅커들로 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싸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왜 쌀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융자를 하는 분들도 양심적이어야 되지만 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집보다 이 집이 결코 쌀 수가 없는데 왜 쌀까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코스트들이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허점들이 있어요. 그걸 20페이지, 30페이지를 언제 그 영어로 된 걸 다 맞아요. 읽으면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믿고 가고 이 회사는 얼마나 됐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평판이 어떤가 그 정도가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집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희가 오늘 거의 이제 클로징까지 왔습니다. 많이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네. 청취자분들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하느라고 조금 뒷부분 조금 남았죠. 저희가 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이제 집 구입하시는 거 최대의 관심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융자 이야기 해봤는데 많은 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고요. 다음 달에 마무리 지으면서 네. 네. 총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집융자 저희 한 번 이제 더 하는 거죠. 예. 네, 그럼 다음 달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